네, 이제 오바마와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자, 바이든을 후보 사퇴시키고 오바마 와이프, 자, 미셸 오바마를 등판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바마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가격 좀 올랐죠. 네, 그때그때 가격 변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치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는 입장, 네, 지금은 큰 상승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큰 상승기에 들어가 있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오르고,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될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1월 미국 대선에서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민주당에서 바이든을 후보 사퇴시킬 경우에 제3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자, 비트코인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서요, 비트코인 채굴에 징벌적 세금을 매겨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발붙이기 어렵게 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죠. 또 비트코인 현물 ETF도 계속해서 퇴짜를 놓다가 법원에서 소송에 지니까 할 수 없이 승인을 해줬는데요. 비트코인 망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발전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거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겠다거나 크립토 투자한다면 나를 찍어라, 자, 이러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확실히 비트코인 가격에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바이든 정권에서 승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 솔라나 같은 이 알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걸 보면, 자, 정권 바뀌고 트럼프 집권하면 해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이 베팅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네, 근데요, 자, 지금 엊그저께 바이든 트럼프 바이든, 네, 바이든 트럼프, 트럼프 바이든, 이 토론이 있었죠.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든은 확실히 좀 치매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방송 화면 보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특히 바이든이 자주 좀 약간 정신이 없는 듯 멍하니 서 있거나, 또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멈춰서 서 있다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보좌진이 이 프롬프터에 써주는 내용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치매 증상이 확실하다, 이런 비판이 좀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백악관에서는 화면을 입맛대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 바이든은 아주 건강하고 대통령 업무를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MBC 등등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백악관이 하는 말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해왔고요. 근데 그랬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번 토론 직후에 등을 확실히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오바마가 트위터에다가 하루 자, 토론 잘 못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바뀐 거는 없다, 우리는 이 바이든으로 가야 한다, 자, 이렇게 자, 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 언론들이 바이든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상당히 크게 내고 있습니다. 네, 대선 토론 직후에 바이든 부부가 애틀랜타에서 열린 행사에 섰었는데요. 그때 보면 질 바이든이 남편 바이든한테 이렇게 칭찬을 했었죠. 당신 잘했다. 자,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토론에서 아주 질문에 다 대답을 했으니까 잘한 거다, 이런 의미였고요. 후보 사퇴 이런 거 없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오바마가 트위터에다가 토론 잘못하는 날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바이든으로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자,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인데요. 대선 총선에 특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돈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을 기부하는 민주당 쪽의 큰 손들이 네, 바이든이 계속 후보로 있으면 돈을 안 주겠다, 민주당 후보들한테 돈 안 주겠다, 이런 큰 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앤드류 양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양, 이 사람
민주당에서요, 그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왔던 사람이죠. 자, 바이든 가족이 오늘 모여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족 회의를 해서 뭔가 앞으로의 나날 어떻게 나갈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일단 고다 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특히 아들 이 헌터 바이든, 자, 헌터가 이 뭐 외국 기업한테 우크라이나 뭐 중국 이 기업한테 뇌물 먹은 혐의, 자, 아버지랑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또 미성년자 성매매, 또 마약 흡입 뭐 등등의 혐의로 공화당 쪽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자, 그 아들이 바로 헌터죠. 그리고 아버지 바이든까지 함께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헌터가 아버지 바이든한테 절대 후보 사퇴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대선 후보 사퇴하는 순간에 자기를 보호해주던 보호막이 약해지고 사라질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사퇴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 큰 돈을 주는 큰 손들이 바이든 쪽으로 뭐 바이든으로 계속 간다면 그러면 우린 돈 안 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변에서 지금 바이든한테 사퇴해야 된다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바마가 나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바마가 나서서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려우니까 자, 그만 결단하자, 자, 이러면서 물러나게 하고, 대신 후보 사퇴해도 당신 아들 헌터하고 당신은 보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이든 정권의 실세는 오바마다, 저를 이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게 뭐요, 실제로 보면 주요한 행사에, 특히 돈 모으는 행사에,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는 바이든 절대 그냥 가지 않죠. 뭐 항상 보면 오바마가 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보면 마치 뭐 주인공이 오바마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돈 내러 오는 사람들도 오바마 보러 오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영상 중에요, 이 바이든 오바마가 참석한 영상을 보면요, 네, 오바마가 참석한 행사 영상을 보면요, 자, 이게 그 행사 영상인데 보면, 네, 바이든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다들 지금 오바마한테 가서 말을 붙이고, 보면, 네, 바이든 여기 있죠. 근데 여기 오바마가 있죠. 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주인공이 마치 오바마인 것 같죠. 자, 뭐 하여튼, 자, 지금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하면 그 다음은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인데, 일단 거론되는 거는 오바마 이 와이프 미셸 오바마,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뭐 힐러리 클린턴,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번 토론 직후에 뉴스위크에 기사가 난 게요, 자, 요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뭐 뉴스위크 기사 제목을 보면요, 이게 토론 직후에, 자, 이 미셸 오바마가 조 바이든을 대체할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을 예년보다 엄청나게 빨리 하자고 한 게, 자, 바이든 상태 보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대타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바이든은 당초에 후보 토론 생각이 뭐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토론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대선이 5개월이나 남은 6월 말에 하자고 한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는데요. 이 대선 후보 토론 보면, 이 대선 후보 역대 토론을 보면요, 이게 빨라야 9월 말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토론 시작된 날 다 따져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였습니다. 전부 다요. 이번 전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번에 6월 말에 이렇게 빨리 하자고 했느냐? 이걸 놓고 이 공화당 쪽에서, 네, 트럼프 진영에서 하는 말이, 이게 미리 바이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자, 상태 안 좋으면 후보를 빨리 보고 얼른 토론 시켜보고, 상태 안 좋다 이러면 후보를 빨리 교체해야, 그래야 우리가 대선에서 뭔가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어떤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오바마 쪽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후보 토론을 이렇게 빨리 한 게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타는 미셸 오바마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돌았고요. 자,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고 민주당 주류 기득권 세력이 미셸 오바마를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미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봐도 딱히 마땅한 게 없는데, 남편 오바마가 한 말은 있습니다.
정확히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 말은 아니지만 들어보면 사실 비트코인 얘기로 들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2016년 3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오바마가 한 말인데,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가 FBI가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범인의 아이폰을 해킹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애플 측에다가 요구를 하던 때였는데요. 애플은 야,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원래부터 뒷문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 아무리 우리가 애플, 우리 뭐 아이폰 만든 회사라고 해도 고객 아이폰 우리가 해킹할 능력도 없고 뭐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러면서 논란이 있던 때였습니다. 뭐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 애플이 뭐 옳다, 뭐 FBI가 옳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요, 이 오바마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오바마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절대로 해킹을 할 수 없는 기기나 시스템을 만든다면, 암호가 강력해서 열쇠가 없으면 누구도 뚫을 수 없다면, 그러면 자, 정부가 우리가 강력 범죄자, 테러리스트 어떻게 막고 잡을 수 있겠냐,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세금 걷는 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세금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호가 강력해서 뚫을 수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 계좌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딱 비트코인 얘기 같은데요. 암호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해킹할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그래서 세금으로도 가져갈 수 없는 개인의 통장, 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위스 은행 계좌, 이게 개인 지갑에 넣은 비트코인 얘기로 들립니다. 맥락을 보면요, 전체 맥락을 보면 오바마는 정부가 통제하고 검열할 수 없는 비트코인 같은 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인권 뭐 다 좋은데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부가 필요할 때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 것보다 정부의 권력이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자, 이런 입장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코인 때려잡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셸 오바마가 바이든을 교체하는 대타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